안녕하세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아주 진저리가 나서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자면 저도 정말 뭐에 눈이 멀었던 건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버텼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이혼을 한다는 게, 이혼녀가 된다는 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창시절부터 결혼할 때까지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스스로가 훨씬 한심하게 느껴져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 남편하고는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 생활을 하다 뒤늦게 어학연수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남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있던 지역이 뉴욕이나 LA에 비해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머릿수가 적으니까 더더욱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떠난 어떻게 보면 꽤나 뒤늦은 어학연수였기에 나름대로 굉장히 비장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아주 작정을 하고 갔었죠. 하지만 향수병이라는 거 무시할 게 못 되던걸요? 처음 한 반년은 그냥 거리만 걸어 다녀도 즐겁더니 언젠가부턴 이러나 저러나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쓸쓸하고 이런 생활을 2년을 해야 한다 생각하니 갑갑하고 회사는 왜 때려쳤나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누가 저한테 한인 커뮤니티를 소개시켜줬어요.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들을 꽤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정말 듣던 대로 제 또래가 제법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외로움과 쓸쓸함도 조금씩 덜해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결국 계획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순식간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고 계획대로 하라셨지만 그렇게 10개월의 짧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그래도 다행히 저는 예전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금세 건강을 되찾으셔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회복되셨고요. 그래서 이후로 미국 생활에 대한 짧은 추억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다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귀국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을 무렵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가면 만나주겠냐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좀 의외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한번 보자 했지요. 그리고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마침내 광화문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남편이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언제 한번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져버렸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주 보자고 그러더군요. 그땐 몰랐죠. 그런 대화를 계기로 저희가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될 줄은. 사귄 지 4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자격증이라던가 뭔가 좀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도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제가 지인에게 부탁하여 모 어학원에서 강사로서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남편은 생각보다 꽤나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또 한 번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요새도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가능하냐시대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그렇고 뭘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두 분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시다는 정도로 적당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 집안 그러니까 시댁 말이에요. 레벨이 다르답니다. 교육자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셨는데 당시 불리시던 호칭이 행정실 선생님이었기에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교육자다 이거였고 어머님은 젊은 시절에 방문교사를 하셨었다대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직업에도 급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너무 스스로를 시댁 식구들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제가 시집 올 때부터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 딱 2번, 그것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과외를 했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항상 신우를 전문 과외 선생님이라며 소개하셨으니 제가 다 민망하고 당혹스럽더라니까요. 기왕 신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신우 때문이기도 하니 신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어머님은 신우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셨어요. 사실상 12년의 미국 유학 생활의 결과물로 가져온 건 미국 시골 주립대 졸업장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어디 가시면 꼭 무려 미국에서 12년이나 공부를 했다면서 엄청난 엘리트처럼 표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유학하며 쓴 돈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된다며 은근슬쩍 당신의 재력을 뽐내길 좋아하셨는데 정작 저희가 결혼할 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 단 한 번도 서운하다 어떻다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잠깐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샜는데 저희 신우 말이죠. 아무리 어머님이 밖에서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덧붙여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도 현실은 나이 38살에 계속 부모님한테 손 벌려 용돈 타쓰는 한마디로 그냥 백조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여자가 이 정도 스펙이면 고스펙이라면서 의사 변호사 같은 사자 사위를 보고 싶어 하시대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 남자 집안의 재산도 좀 있으면서 여자 쪽 재산은 개의치 않았으면 하셨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도 까놓고 엄마가 자기 딸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조건 좋은 사위를 보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그렇게 딸인 신우를 올려치는 동시에 며느리인 저는 끌어내리기 바쁘셨다는 거죠. 니네 부모는 젊어서 돈 벌어 너 안 가르치고 뭐 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저 잘하는 동안 교육적인 면에서 부모님이 부족하게 해주신 거 없으세요? 으이구 너 바보니? 암만 좋은 대학이어도 한국에서 나온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대학을 나와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적어도 네 신우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배웠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마세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욕해요. 무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 봐라. 어디 가서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벌써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져.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어째서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한대요? 모르는 소리 하네.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수준에 맞는 데가 없으니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잘난 남자들은 일하는 여자 안 좋아해. 그러면 어머님 아들은 못난 남자라서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아들은 미국 물을 먹어서 마인드가 달라. 어머님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고 이러니 말 그대로 무슨 소통이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막말로 어머님이 뭐라고 떠드시건 간에 그냥 적당히 내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고는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기였지요. 하지만 급기야 신우까지 나서서 저를 깔보기 시작할 땐 정말 시쳇말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었으면 싶더라고요. 올케, 매일 직장 나가는 거 안 피곤해? 정말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요. 뭐 적응하면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어? 1,000만 원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닌데? 아, 올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좀 다르려나? 신우의 꼴 같지 않은 대학 부심은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기 일쑤였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심각하게 듣던 친구가 그 신우랑 자기 오빠랑 소개팅을 시켜줄까 그러대요. 참고로 친구 오빠는 얼마 전에 개원한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됐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괜히 신우 골탕 먹인다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친구 오빠에게도 못할 짓이다 싶었고, 막말로 그러다 둘이 눈이라도 맞으면 그것도 골치가 아프겠다 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친구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성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빠한테도 잘 설명하겠다면서.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신우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친한 친구의 오빠인데 이번에 피부과 개원했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소개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신우도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더러 한심하게 왜 멀리서 찾냐. 신우 자리로 딱이다.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근데 그 오빠가 좀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어때서 남자 비위 맞춰주게 생겼냐고 저한테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진짜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짜증이 나대요.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당연히 신우는 보기 좋게 차여서 집에 왔고 듣자 하니 아주 대성통곡을 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또 미국에서 몇 년 살고 대학이 어떻고 하며 잘난 체를 해댔던 모양인데 그 친구 오빠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꽤 유명한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아주 신우가 말하는 것마다 태클 걸고 한마디로 왕재수처럼 행동했던 모양입니다. 제 생각보다도 훨씬 못된 소리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솔직히 신우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소개팅 이후로 신우는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고 덕분에 말도 행동도 전과 달리 좀 조심스러워진 듯 했어요. 하지만 개가 똥을 참냐는 옛말처럼 본성이 쉽게 바뀔 리가 없었죠. 신우의 소개팅이 있고 2달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남편이 뜬금없이 제 사촌오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남편이랑 사촌오빠가 이따금씩 주식 이야기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기에 좀 놀랐죠.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를 가리키며 민경이 사촌오빠가 사업수완이 보통이 아니다. 이번에 매장을 또 낸다고 하더라. 그리고 저는 괜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대뜸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촌오빠가 고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워낙 차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차에 관한 기술을 배웠고요. 하지만 사연이 어떻건 간에 그걸 어머님이 들어주실 리도 없었고 저도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고졸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하고 신우가 어휴, 아무리 그래도 고졸은 좀 그래.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암만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가서 고졸이라고 해봐라. 사람들이 대번에 무시한다니까. 나는 내가 고졸이면 진짜 우울해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을 것 같아. 아니, 올케네는 왜 다들 자식들 공부를 이렇게 안 시키셨대? 올케도 뭐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나왔고 그것도 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촌 오빠는 아예 대학도 안 갔어? 올케 부모님도 그렇고 그 사촌 오빠란 사람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되게 신기하시다. 이후로는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도 나질 않아요. 괜히 분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랬다간 정말 놀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정말이지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분만 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닐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설령 아기가 없었다고 해도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인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분간도 못해? 너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 누난데 사람이 뭐냐 사람이. 그나마 요간한 걸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나도 그럼 한번 아기는 없다 하고 웃으면서 신우 속 한번 긁어볼까? 나는 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너 선은 넘지 마. 우리 누나야. 난 네 마누라야. 넌 너무 예민해. 우리 엄마도 누나도 가식 없는 성격이라 그런 거지. 너 뭐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다른 때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더니
남편도 미쳤는지 헛소리나 찍찍해대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게 너무 얄미워서 그랬다곤 했지만 애시당초 원인 제공은 어머님하고 신우가 했으니 미안한 마음이라곤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남편을 본체만 체하며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답답했는지 나중엔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한편 그 무렵 저는 사촌 오빠로부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가로도 무려 1억이 넘는 자동차였죠. 기쁘기보단 당황스러워서 이걸 나를 왜 주냐 물으니 일단 자기가 새 차를 뽑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모가 아팠을 때 제가 병간호를 해드린 게 너무너무 고마웠다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주고 싶었다면서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된다 그러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 결국 이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빠가 준 거니 기분 좋게 받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한 일주일 정도 실랑이를 한 끝에 제가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끌고 다니게 해줄 거냐는데 마음 같아선 솔직히 안 된다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내가 너무 치사한가 싶어서 결국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차를 넘겨받고 꼬박 한 달째 되던 날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차를 끌고 가면 오히려 더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로 가자니까 저더러 뭘 모른다며 시내를 다닐수록 비싼 차를 끌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비켜준다나요? 아무튼 결국 남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강남까지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내리는데 건너편에서 시부모님과 신우가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잘 지냈냐 뭐 그런 인사도 없이 대뜸 신우가 좀 전에 그 차 뭐야? 차 뽑았어. 그거 1억 넘잖아. 너네 그럴 돈이 어딨어서 차를 뽑았어? 그럴 리가. 저번에 말한 민경이 사촌 오빠, 그 형님이 주신 거야. 민경이한테 뭐 고마운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주셨다고 했는데 맞지? 뭐 그랬지. 신우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아니 그런 걸 막 줄 수 있는 정도로 돈을 잘 버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올라서 그렇다고 대답해버렸어요. 사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몇 살이냐 여자친구는 있냐? 그때부터 은근슬쩍 5만 가지 질문을 다 하대요. 그러더니 급기야 며칠 뒤 어머님이 저더러 따로 좀 만나자 하셔서 나갔더니 신우랑 둘이 나오셔서는 저희 사촌 오빠랑 신우랑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많은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들어보니까 네 신우 남편감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으니 자리 한번 만들어봐. 어우 싫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불편해질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더 좋지. 괜히 이상한 집구석하고 얽히느니 겹사돈이 100배 1000배 낫지. 너 참 이상하다. 아유 어머님 진짜 저 곤란하게 왜 이러세요? 형님도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아니 두 분 다 그렇게 학벌부터 보시더니 저희 사촌 오빠 고졸이라니까요? 고졸이나 마나 돈 잘 번다며.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자리라도 만들어봐. 어머님 저 정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 사촌 오빠 눈 높아요. 거기는 학벌만 안 보고 나머지를 다 따져요. 나머지를 다 따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네 신우가 학벌 말고 다른 건 다 뭐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뭐야? 제가 그런 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결혼정보회사라던가 그런 데를 가보시면 어때요? 아무튼 사촌 오빠하고 자리를 만든다던가 그런 일은 못해요. 아셨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정도로 거절을 했으면 어머님도 신우도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급기야 어머님께서 다름 아닌 제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군요. 그리고는 이모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들인 후 학벌 좀 차이 나도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순간 우라가 치미셨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디다 말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 어머님이나 신우가 학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댈 때마다 친정어머니한테 흉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당신 딴에는 충분히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 생각한 딸이 툭하면 시어머니한테 신우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다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기어이 또 끝까지 학벌을 물고 늘어지듯 말씀을 하셨다니.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일단 그쪽 따님 조건 좀 들어보자고. 몇 살이냐, 회사는 어디 다니냐, 돈은 얼마나 버냐. 학벌 빼고 다 물어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어머님은 뭐 하나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으셨으니 나중에는 약이 오르셨는지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아시는 분이 내 딸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하셨냐고 또 받아치시고 그렇게 두 분이 수화기 너머로 대판 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더러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먼저 사과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싸우려고 건 전화가 아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책임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막무가내로 사돈한테 전화해서는 끝까지 학벌을 운운하신 어머님이 이상하신 거다. 그리고 당신은 걸핏하면 의도가 어쩌고 하는데 오해받을 소리를 골라서 하는 것도 대단한 재주라고 비꼬아 버렸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심보가 고약하다면서 혹시 자기 누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냐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냐고, 그 나이 먹고 부모 등골이나 빨아먹는 네 누나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격지심을 갖겠냐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랑 신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맨날 학벌 타령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학벌이라고 유세냐고 꼴 같지도 않다고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의 막말이 오간 뒤 저희 사이는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먼저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날 이후로는 남편하고 말 한마디 섞기도 싫고 숨소리도 듣기 싫어졌지요. 그래서 조금씩 제 나름대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편도 나름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해 여름 자기 짐 챙겨서 본가로 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3개월의 별거 생활 끝에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혼하기로 합의를 받고 그렇게 작년 겨울 남남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하고 저 둘만의 생활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학벌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다지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죠. 솔직히 만약에 제가 학벌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능력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남편하고 연애부터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댁이 얽히니 결국 끝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뭐 다른 분들은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하시던데 솔직히 저는 후련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머님도 신우도 자기들 때문에 멀쩡한 동생 부부가 이혼남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지금쯤은 깨달았으려나요? 아마도 그저 제 희망사항이겠지요.